자연의 운동성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역학자들은 이것을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써먹고 있느냐 계속 관찰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많죠. 이제 실제로 이제 과거 사회에서 그 산업공상으로 나누던 신분적으로 이렇게 그 나누던 시절에는 오직 출세의 길이 벼슬밖에 없었다는 거죠. 벼슬.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 그 사람들이 죽은 뒤에, 그죠? 문패에다가 벼슬을 못하면 학생부군 신이 이래가지고 적으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학생부군 신이 해가지고 하는데, 요 벼슬만이 어떻게 보면 부와 귀, 그 다음에 재를 갖다가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팔자가 이렇게 그 당시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는 뭐냐, 벼슬이 팔자에 없어도, 그죠? 부하고 귀해지는 거는 현대사회에서는 다르게 쓰더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관찰하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통계학을 넣는 것 뿐이지, 원래 근본적으로는 통계학이 아니다는 거죠. 중간에 원래 좀 그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질문해도 됩니다. 그럼 어렵냐? 실제로 억수로 어렵죠. 이 말도 참 많이 듣고, 어렵냐? 배우는 것에 따라, 방법에 따라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한 10년, 20년씩 해도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이론만 막 배우고 어떻게 써먹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바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리만 살짝 건드려주면 그 단순한 논리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잘 쓴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그래서 과거 사회에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온 그 점을 치는 방법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제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귀복점이라고 해가지고 그 거북이 등껍질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거북이를 잡아다가 불로 굽는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등껍질을. 그게 이제 옛날에 이제 몇 가지 그걸로 이제 그 목적으로 했는데, 첫째 이제 전쟁을 칠 때 기륭을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농사, 수렵,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생각은 안 나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북이를 이제 그 등껍질 불로 떼면 요거를 해석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 기구를 정인기구라고 했는데, 정인기구에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등껍질이 갈라지는 형태를 보고 기륭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니까 이건 뭔가 불길하다, 흉하다, 그죠?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이 정인기구에서 그것을 판독해가지고 이제 넘겨주면 전쟁하러 가자, 됐다, 이길만하다, 이라고 가고, 이런 식으로 점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등껍질이 갈라질 때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갈라지니까 요것이 이제 발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복자라. 그래서 그 점을 치가지고 씨 부리는 사람이 입구자가 붙으면 여기 점자가 된다는 거예요. 점자. 그죠? 점에 이제 그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중국어로 이게 발음이 부 이렇게 나오거든. 부. 등껍질이 깨질 때 부 하면서 쭉 갈라진단 말이에요. 부.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그죠? 이렇게 박이 아니고 좀 복이 되죠. 복 이렇게 발음이 이제 형성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이런 박씨들이 보면 참 그 역학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게 보면 전복자를 붙여갖고 나무목시성에 전복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박혁것에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점을 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늘과 통했기 때문에, 그죠? 하늘과 통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문자를 소유한 거잖아요. 그죠? 문자의 소유. 그죠? 문자를 소유한 사람들이 옛날엔 잘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귀를
결정짓는 하나의 그 권력과 힘이 됐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박혁거세는 분명히 그 당시에 이렇게 그 권력과 그걸 다 가진 뭐 어떤 그런 걸로 나는 그래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왜 그러느냐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고민해 봤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학문적 체계를 이뤄내려오면서 내려온 게 최소한 3000년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과거 사회에는 뭐냐? 과거 사회에는 천자문하고 논하고 맹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최고로 이제 그 학문으로 친 게 뭐냐? 역경이다, 역경. 그죠? 역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요즘은 뭐냐? 그냥 무조건 이제 점제이 이래가지고 굉장히 천시하는 거죠, 천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과정, 과거 사회에서는 그 학문적 가치로 쳤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학문적 모든 게 다 갖춰졌을 때 배우는 게 사실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적 사상이 이제 이걸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뭐가 많냐면 서양적인 그 어떤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1 플러스 1은 2. 그 다음에 뭐 논리적으로 뭐 수학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막 가잖아요. 이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 서양은 주로 분석, 그러니까 재료 분석이죠, 재료 분석.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모든 것을 쪼개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쪼개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하면 동양적 생각으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 역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워낙 서양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이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뭘 가지고 그런 점을 치게 되는 어떤 이 동양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 보면 동양은 뭐냐면 변화에 대한 것만을 취급한단 말이에요. 변화. 그러면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나도 참 의아했던 게 역학을 10년 하고 한 사람들이 막 헷갈려하는 거예요. 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양적으로 우리가 자동차가 한 대 있다. 자동차가 한 대 있다 이러면은 서양 사람들은 이걸 피스 하나까지도 다 분석해서 다 쪼개서 연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그죠? 그럼 서양적인 관점에서는 그 본질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한다 이러면 동양적인 건 뭐냐면 변화하고 움직이고 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사물의 관찰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막 분석해갖고 쪼개갖고 자꾸 하는 습성을 버려야 되거든요. 이쪽은. 그러면 이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런 거죠. 결국은 동하지 않는 것은 어떤 생명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 동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참 이상한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뭘 가지고 도대체 뭘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보느냐. 정말 막막하거든요. 역학 쪽에 처음에 입문을 하면 처음에 막 오행론 배워가지고 목화, 토, 금수 우리 요일은 아니까 막 접근하잖아요. 근데 이걸 역학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이런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작았다는 거예요. 이 개념 없이는 동양을 애초부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준 책도 없고 대부분 기술만, 끝부분에 기술만 자꾸 가지고 다루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은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은, 이면적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면적 운동성이 같이 있다는 거죠. 이 이면적 운동성이 뭐냐면,